챕터 2는 정부 정책입니다. 스마트 공장 정의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사실 이 시간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정의를 내리는 자료 위키백과를 찾았더니 설계 및 개발, 제조, 유통,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이다. ICT란 얘기예요. ICT. 그리고 IoT 설치하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제어한다. 미래의 공장이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는 과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다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조직이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을 담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을 했고요. 거기에 산하기구 중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 판매, 생산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했다.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다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하는 지능형 공장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서는 IT와 OT의 융합, 우리 슈나이더 자료와 똑같은 키워드로서 지능화,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를 지능화시키는 것을 스마트 공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공장을 자동화를 거쳐서 지능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를 정부에서는 ICT 미적용, 스마트 공장 적용하지 않았다. 거기서 적용을 했는데 아주 기초 단계다. 기초 단계를 거치면 중간 1단계, 또 중간 2단계, 고도화 단계에서 미적용 빼면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4가지 단계는 현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운영은 생산관리 시스템 MES를 기준으로 보고요. 기업 자동화 관리, ERP, 제품 개발, PRM, 공급 사슬 관리, 공급망 쪽이죠.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거를 다 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ERP, PLM, SCM 안 봅니다. MES와 FA 위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지원 보급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순 공장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다. 디지털화 시키면서 MES 필수로 가야 된다. 이거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ERP, CRM뿐만 아니라 PLM, SCM, 공급망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중견기업, 대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 FA, MES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구축 시스템을 정부는 항상 복잡해요. 분명히 기초, 중간일, 중간이 고도화 단계라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를 별도의 또 표로 또 표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초, 중간일, 중간 2 고도화라고 얘기했던 게 조금 전에 제조혁신 역량 수준 또 뭐 측정 기준에서 레벨 1, 2, 3, 4, 5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레벨 1이 Identified, Checked, 식별 및 점검. 이거는 바로 IoT, 센서, 인스트루먼트, IoT, 전기 미터를 설치해서 식별 점검하기 시작했고 레벨 2, 거기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레벨 3, 분석 제어. 그리고 레벨 4가 최적화 통합, 레벨 5 정도 되면 맞춤 및 자율, 고도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인데 지금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없어졌는데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항상 저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장 자동화나 사무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래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면서 보도자료에 막 로봇이 막 용접하고 있고 조립하고 있고 생산 라인에 코봇, 협동 로봇이 근로자와 함께 막 작업하고 있고 AGV, 오토매틱 가이드 비클이 파트를 싣고 다니면서 파트 공급하고 또 빼오고 자동화 창고에 가면 스태커 크레인이 고속으로 부품, 중간 제품, 완제품을 입고 출고시키고 있고 이런 자료가 보였는데 얘는 자동화예요, 자동화. 공장 자동화. 심지어 로봇까지도.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다. 사무자동화, ERP, CRM, 이런 건 MES, 사무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 디지털화 시켰냐? 스마트화 시켰냐? 연결화 시켰냐? IoT, 디지털, 스마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자동화가 스마트 공장이다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동화는 자동화다. 자동화를 고도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건 자동화예요. 그래서 자동화 고도화 부분이 MES와 합쳐지고 기타 이런 디지털 스마트 IoT 작업을 확인이 돼야 스마트 공장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2019년에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MES, ERP, SCM이 또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진행이 되는 체계적인 스마트 공장이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디지털화 작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1단계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사업, 2단계가 이쪽 한국형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까지 제시했고 3단계 고도화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보셨던 기초, 중간일, 중간이 고도화와 레벨 1, 2, 3, 4, 5가 같이 모여져 있는 아주 유용한 장표인데 자, 레벨 1, 레벨 2가 기초라면 레벨 3는 중간일, 레벨 4가 중간일, 레벨 5가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3만 개 보급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 다음에 이쪽 한국형 AI 제조 플랫폼까지 2단계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올해 스마트 팩토리 성과 발표에서 나왔던 게 어쨌든 2022년에 3만 개 보급사 완료가 됐고요. 작년까지 3만 2천 개가 보급이 됐대요. 그런데 수준을 볼까요? 기초가 76%, 중간이 23%, 중간이 1.4%, 그럼 98.6%와 기초와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정말 미미하고 고도화는 없어요. 현재까지 3만 개 보급 사업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머물렀다. 그럼 기초적인 부분 뭐냐? 측정하고 센싱하고 자동화시키는 레벨 2단계. 중간 1단계가 그냥 모니터링하는 단계. 여기까지 98.6% 왔대요. 중간 2단계 실시간 자동제 1.4%밖에 안 됐고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은 아직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도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럼 지금까지 효과는 뭐냐? 생산성 향상. 우리 아까 등대 공장에서 본 지표들이죠. 품질도 향상됐고 원가는 줄였고 납기 준수율도 좋아졌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산업재해 줄었다. 슈나이더에서 보여준 내용들이 똑같이 있어요. 산업재해도 여기 같이 제시하고 있고 한 가지 빠진 거 뭐? 에너지 절감과 지속 가능성 지표만 없어요. 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정 개선 성과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스마트 공장 구축에 정부 일반형, 자율형, 대중소상생형, 부처협업형, 탄소중립형, 디지털 협업공장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돈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지원 과제 숫자로 나오고 있고요. 각 지원 과제마다 예산이 얼마까지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일반형
고도화 작업을 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또는 같은 고도화에서도 고도화 1이 아까 기초 1입니다. 고도화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이렇게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공장은 AI 디지털 기반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 협업 공장, 이거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모기업과 협력기업들이 같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좀 이름들이 어려운데 탄소 중립형, 얘는 말은 거창하게 썼는데 FEMS,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따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여기 FEMS라고 조그맣게 써있죠. FEMS 구축. 대중소 상생형, 삼성전자가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과 함께 삼성전자에 지원하지는 않아요. 중소 중견기업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근데 중소 중견기업에 삼성전자도 얼마 지원하고 정부도 얼마 지원해서 3분의 1, 3분의 1 지원해가지고 같이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 체인의 공급망 협력회사의 등대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부처 협업형 중소벤처기업부가 뭐 다른 부서와 함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장의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초 단계냐, 중간 1이냐, 중간 2냐, 그 수준에 대한 것도 판정을 해준다. 이런 사업들이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자료예요.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을 하는데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쇼텀이 아니라 미드텀, 롱텀. 그래서 기존 구축 시스템에 호환이 되지 않는 이 비효율적인 문제. 가끔은 이제 사기꾼들이 있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기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 아키텍처, 개방형 아키텍처를 얘기한 이유가, 개방형 아키텍처는 기존 설비, 인스트루먼트, 센서 다 수용하면서 시스템에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시간, 비용 낭비를 없애는 방법. 설계 구축 과정에서 도입기업은 여기 이제 공급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기업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를 공급기업이라 한다면, 도입기업은 공장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작은 공장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도입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MES라든가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나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넣어야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는 없는 거죠. 자, 에너지 절감했어요. 또 에너지 절감한 것을 탄소 감축 데이터로 환산을 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의 ESG 로드맵, ESG 경영, ESG 리포트에 반영하고, 이 데이터를 내가 공급하는 최종 기업체, 내 원천 기업의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ISO 50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시스템에서 대시보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구축 과정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담당자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자, 그리고 도입기업 책임자가 일정 관리까지 해야 된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맡겨두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적극 개입해라. 적극 개입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입하는 회사가. 그래서 도입기업 정신 차리세요라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저는 정부 대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신 분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유튜브에 가시면은 지원 사업 설명회가 있어요. 한 2시간 분량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연락 주세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만 하느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련 지원 사업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지휘를 받아서 에너지 정책을 진행하고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산업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뭐 통신기술 여기도 또 나오는데, 공장에 적용되면 BAMS, 빌딩에 적용하면 BAMS, 가정에 적용은 HAMS,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공장은 IoT 디바이스들, 각종 인스트루먼트 센서들이 PLC, DCS를 거쳐서 스카다, HMI와 함께 엣지단에서 컨트롤 시스템을 이룩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제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단입니다. IoT 디바이스, 엣지단에 PLC, DCS, HMI, 스카다가 배치가 되고 있고, 상위에 생산관리 시스템 MES가 있고, 또 최상위에 가면 뭐 ERP, CRM, 아까 SCM, PLM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 관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은 현장의 전기, 가스, 열, 스팀, 자가발전, 신재생, ESS 등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취득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가시화하고 관리 최적화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하드웨어,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DCS, PLC, 스카다에서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플랫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 기술들은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S나 에너지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산업 분야의 FEMS 시스템은 첫 번째, 측정을 해라. 전기, 가스, 스팀, 컴프레스드 에어, 물 다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집한 데이터를 가시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보여주라니 표출. 측정된 데이터가 보여줌으로써 관리가 되는데, 보여주고 분석을 해라. 아날리틱. 분석하고 이거를 최적화시키는 관리를 진행을 해라. 관리하다 보면은 낭비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가 쭉, 이건 실시간일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데이터가 쌓이면은 주중, 주말, 근무 시간, 비근무 시간, 뭐 야간 시간, 데이터가 낭비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뭐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절감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서 이 5단계를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FEMS 설치 확인 기준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관리 대상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기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가스나 열, 스팀을 또 따로 보는데, 아까 에스코,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가 에스코 프로젝트 한다고 했죠. 전기 전문가와 가스, 열, 스팀 전문가가 와서 현장 누비면서 쫙 측정하고 체크하고 해서 개선 사항들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이 글로벌하게는 에너지원을 웨이지스라고 구분해요. 에너지원. 워터, 물도 에너지다. 사막 이런 기후에서는 물값이 비싸니까 유틸리티 비용이. 에어, 숨쉬는 공기가 아니고 컴프레스드입니다. 압축 공기. 다음에 G는 가스고, E 일렉트리시티, S 스팀. 5가지 에너지원을 센서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 분석, 관리, 절감, 이 프로젝트 하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뭐 조금씩 나라마다 표현은 다르는데, 이렇게 에너지원, 또 에너지 시설, 또 설비, 뭐 사이트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리 방법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기는 벤치마킹 사례, 낮은 성과 검출 및 우수 사례 유지. 이거 현장에서 생산 부서별, 라인별, 공장별 조지는 방법이에요. 이제 원단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 구축하면 에너지 진단, 5년에 한 번씩 의무 진단한다고 했죠. 면제해주고 세제 감면도 해준다. 그런데 에너지 관리 시스템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웨이지스 얘기했잖아요. 웨이지스. 에너지 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뱀스 구축 목적의 타당성 이야기해가지고 실제 우리 공장에는 에너지 비중이 뭐가 제일 높으냐? 보통 전기가 한 60에서 80% 되는데요. 화학 공장 가면 스팀 에너지가 의외로 또 영향력이 있어요. 스팀만 가지고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전기 스팀. 근데 압축 공기라던가 뭐 가스 이런 부분 또 물 사용량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적합한 뱀스 구축 레벨이 어디까지냐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는 계측기가 안 비싸요.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되는데 전기가 지나가는 도체에다가 이 계측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가스, 스팀, 또 워터, 에어는 다 배관에 지나가는 유체들이잖아요. 배관의 직경이 다르고 압력이 다르고 배관에 설치되는 인스트루먼트가 몇십만 원도 없고 몇백만 원, 천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투자비가 많으면 ROI가 안 나옵니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이 적합한 뱀스 레벨 계측 모니터링 분석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관건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제시를 과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에너지 비중이 제일 높으냐? 전기가 높다. 전기에 집중 투자. 한전의 메인단부터 시작해서 촘촘하게 보는데 가스, 스팀, 가스, 물 많지 않아. 그러면 메인만 본다던가 사용을 많이 하는 설비 위주로 본다던가 해서 투자비를 줄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의 연계 인프라, 스카다, MES, DCS, ERP가 있단 말이죠. 현장에 RTDB도 있습니다. 화학공장 같은 경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활용할지 보란 얘기죠. 현황 분석, 관리, 여기 완장찬 사람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아니고 상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측기 설치하고 완장찬 사람을 통해서 지속 관리를 해라가 IS 5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기본 이념인데요. 완장찬 사람을 없애면 에너지 관리는 후퇴합니다. 완장찬 사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도 IS 5001에 대한 인프라, IS 5001을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에너지공단의 지원 사업은 돈을 융자를 해주면서 생성되는데 얘는 돈을 줘요. 지원. 근데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에 맥시멈 2억까지. 근데 요새 정부도 깐깐합니다. 지원 사업하고 했는데 5년 동안 모니터링해요. 얼마나 절감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근데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 여기 IPMVP 들어갑니다. 에부에서 제안하는 인터내셔널 프로토콜, 메저먼트 앤 베리피케이션을 가지고 검증합니다. 5년 동안. 지속 관리하는지. 그리고 원타임으로 돈 타먹고 끝내야지 회수당해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스팀이나 전기 쪽에 계측기 설치하고 PLC나 자동화 설치하고 드라이브 온압 보정기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대시보드 구축해서 이 대시보드입니다. 에너지 절감, 탄소 감축 이런 거에 대한 KPI 세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 제주혁신 추진단의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사업 소개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지원 사업까지 소개했습니다.